네, 안녕하십니까. 이거되면 스티븐입니다. 오늘은 이제 도면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도면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아래 댓글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GW3D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GW3D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시거나 체험판이 필요하신 분들은 역시 댓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새로 만들기를 선택해서 파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케치 누른 다음 평면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네, 그러시면 이제 요 도면을 먼저 잠깐 보고 갈게요. 먼저 이 도면 전체 부분 중에서 요 지금 깜빡이는 하부 부분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요 하부 부분을 그리려면 아무래도 직선이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폴리라인을 선택해서 연속적인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폴리라인 선택해 주시고 비슷한 치수로 비슷하게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 지금 제가 하는 영상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ESC를 눌러서 폴리라인을 비활성화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이제 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을 잘 살펴보면 호의 중심과 양끝이 동일한 Y좌표를 가지는 반원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의 중심과 양끝으로 호를 그리는 세 번째 옵션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 이미지 나와 있는 1, 2, 3 이게 바로 이제 선택 순서거든요. 먼저 지금 보시면 중점을 선택하고 그 다음 이제 우측에 있는 점을 먼저 선택, 그 다음 좌측에 있는 점을 마지막으로 선택하면 이렇게 호가 만들어지는 옵션이기 때문에 보시고 순서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택하기 전에 먼저 중앙점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마우스를 특정 객체에 인접하도록 이제 가져다 대면 요거랑 뭐 연관이 있는 부분이구나 하면서 자동으로 찰싹 붙는 스냅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이 스냅이 되면 GW3D가 자체적으로 요거는 요런 구속 조건을 동반하는구나 하면서 자동으로 구속 조건을 삽입하게 됩니다. 자, 지금 마우스 커서 우측 상단에 나타나는 요 아이콘이 바로 이제 동일선상에 있는 구속점이라는 이제 구속 아이콘입니다. 이 구속 아이콘은 뭘 뜻하냐? 바로 이제 삽입하고자 하는 이 점이 이 스냅에 걸린 선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 선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유도를. 자, 그 다음 지금 삽입하려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 지금 방금까지 그린 폴리라인 상단부 조점과 같은 Y좌표, Y레벨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아래로 내리다 보면 이것도 스냅이 하나 더 걸리게 돼요. 착 하면서 스냅이 걸리면서 이제 마우스 우측 상단에는 구속 아이콘이 하나 더 추가되게 되죠. 이 구속 아이콘은 수평점 구속을 의미하는 이제 이 두 점의 Y좌표를 동일하게 구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호의 중심을 클릭하고 이제 양끝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이어서 폴리라인으로 계속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외형이 모두 그려진 다음에는 이제 빠른 시술을 사용해서 도면의 시술을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대략적인 크기로만 이 도면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제 치수를 삽입하면서 정확한 크기가 변경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외형이 아예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치수를 삽입하는 방법, 이 순서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상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참고만 하시고 이게 꼭 정답은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걸 삽입하다가 틀어졌다 하면 이제 객체를 그냥 클릭한 채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세요. 근데 뭐 정말 너무 틀어졌다, 이거는 내가 수정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면 계속 컨트롤 Z로 이전 상태로 돌려주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뭐 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좀 깨우실 수도 있고, 만약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면 우측 상단에 지금 나타나는 링크 요거 확인해서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지금 온라인 강의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아무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부속 조건이 다 정상적으로 삽입이 되었다면 다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도록 세팅을 해놨을 겁니다. 요 세팅법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모두 완성했다면 화면 좌측 상단의 종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모델링 환경으로 나온 뒤에 방금 그렸던 스케치를 돌출할 건데요.
이 만들고자 하는 형상이 ZX 평면 기준으로 대칭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활용하면 좀 더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돌출하는 것도 전체 대칭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하려는 이렇게 치수 삽입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운데 용 원통을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렇게 지금 원통을 그리려면 바닥을 또 찍어야 되는데 바닥이 지금 보시면 기존의 모델링 때문에 선택이 쉽지가 않죠. 이때는 이제 문서인식 도구 모음에 요걸 선택하시고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시면, 혹은 뭐 와이어프레임을 하지 않고 컨트롤 F 단축키를 누르시면 디스플레이 모드를 바로바로 변경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원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빠른 치수 입력해 주시고요. 다 그렸으면 종료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돌출할 건데 마찬가지로 이 치수를 입력하고 뭐 진행하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연산이란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기존의 형상을 그릴 때는 그게 첫 형상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형상을 추가적으로 계속 쌓을 때는 이 연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한 채로 만들면 기존 형상과 별도로 아예 신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도면에 따르면 이 형상은 당연히 그냥 하나의 형상이겠죠. 합쳐지도록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결합을 의미한 두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고, 그 다음 이제 이 불연산 형상이 올바르게 선택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이야 뭐 기존 형상이 하나뿐이겠지만 여러 형상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뭐 결합하려는 형상이 뭐다 하면 그 특정 형상만 선택되어야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높이를 잘못했네요. 높이를 이렇게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통 형상을 하나 더 그려줘야겠죠. 왜냐면 중간에 구멍을 뚫어야 될 테니까 똑같이 이렇게 스케치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똑같이 아까 와이어프레임 똑같이 선택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똑같이 원으로 중심점 잡아주시고 대략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치수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다 그랬으면 이것도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까랑 다르게 이제 똑같이 돌출을 사용할 건데, 이번에는 빼기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빼기 연산을 의미하는 세 번째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 불연산 형상이 올바르게 선택되는지도 한번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뭐 원통 형상 이렇게 잘 만들어졌지만 여기 상단 부분에 이가 빠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이 스케치를 똑같이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요거는 상단 부분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 지금 직사각형 자체가 뭐 중심점을 기준으로 다 대칭인 형상일 거기 때문에 요 직사각형 아이콘을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중심점을 클릭하고 이제 테두리 중 이제 모서리 중 하나만 선택해서 직사각형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사실 뭐 이대로 그냥 이렇게 빠른 시수를 계속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이 모델링 수정할 일이 생겼다, 이 원통을 좀 더 크게 바꿔야 된다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통을 바꿨는데 이런 키 부분이죠. 사실 요 홈 자체가 이런 키 부분이 안 맞으면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설계를 하실 때도 연동을 해 놓으시는 걸 되게 좋게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이 원통 외곽선과 직사각형 이 상단변 사이에 이렇게 1mm라는 치수를 제가 삽입해 놓을게요. 요거를 이렇게 삽입해 놓으면 만약에 나중에 뭐 원통이 더 커졌다, 더 작아졌다, 뭐 물론 작아지는 건 지금도 상관없었겠지만 어쨌든 원통 크기에 따라서 요게 이 직사각형 사이즈가 바뀌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게 요 사이즈의 키를 만들 수 있다, 홈을 만들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역시 돌출로 빼기로 처리해 주시고,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자, 이어서 스케치를 또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요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이어서 폴리라인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직사각형으로 그리나? 직사각으로 뭐 편하신 대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냥 뭐 사각형 모양이니까요. 그리고 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에 위치한 원통 외곽선에 이렇게 지금 스냅이 걸리는데 여기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원통의 외곽은 곡면이에요. 그 곡면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끝에 이렇게 맞게 그려버리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원통의 내측선을 선택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선택하는 거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컨트롤 F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었죠. 만들어졌다면 그리고 이제 치수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수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종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돌출로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깔끔하게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45도 틀어진 원통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걸 삽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평면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평면을 만들지 않고 뭐 회전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평면을 삽입해서 넣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새로운 평면이 위치할 좌표에 점을 하나 생성해 놓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리본 메뉴에서 점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삽입할 점의 위치가 허공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삽입하려면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선 뭐 빈 작업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그 중에 옵셋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옵셋할 기준점을 이제 찍어야 되는데 원통 상단에 이 중심점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숙련자라면 스냅 기능을 이용해서 그냥 쉽게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뭐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하고 곡률 중심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후 원통 상단의 호, 객체 중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선택하면 이제 중심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옵셋 거리는 도면을 참고해서 40을 입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허공에 제가 원하는 좌표에 점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45도 틀어진 평면을 만들어야겠죠. 이 리본 메뉴 가장 우측에 있는 데이터 면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각도가 틀어진 평면을 만드는 세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고 이 XY 평면을 클릭한 다음에 회전축을 Y축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럼 45도로 틀어지면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 방향 탭을 클릭하면 원점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원점을 이전에 생성했던 점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면을 그렸으니까 이 평면을 기준으로 스케치를 생성하겠습니다. 원을 그려주시고요. 빠른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도 삽입해 주겠습니다. 영상이 빠르시면 정지하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그럼 돌출 이용하겠습니다. 근데 돌출을 하려고 하니까 어떡하지 싶은 게 어디까지 돌출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사이즈를 입력해서 어디까지 돌출해라 라는 느낌인데 사실 끝나는 부분 자체가 정확하게 원통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형상에 따라서 맞춰져서 생성이 돼야 될 텐데 뭐 치수로는 표현이 되지가 않죠. 요 지금 2025 버전에서 새로 나온 신기능인데 요 초록색 화살표를 눌러서 다음으로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으로라는 기능은 요 방향으로 닿는 다음 면까지만 돌출하는 신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똑같이 스케치를 하나 더 그려야겠죠. 원 기능으로 원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치수 지정해 주시고 스케치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돌출로 내부를 파볼 텐데요. 이제 옵션은 세 번째 빼기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이 원 기둥을 어디까지 연장할지를 지정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숫자로 해도 되지만 여기 우클릭 하다 보면 끝점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점을 특정 포인트를 잡고 하시면 상당히 편하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관통을 선택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이 관통을 하면 쭉 뚫리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살까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기서는 그걸 적용하지 못할 거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나가면 안 되는 살까지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다시 원래대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모델링이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자, 이어서 상단부에 이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중심점을 잡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빠른 시술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요게 36이고, 자, 요 부분도 똑같이 36인데 이제 36을 입력해야 되지만 이렇게 치수를 어차피 똑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 계속 정사각형인 거잖아요. 이렇게 동일하게 지정해 주시면 위에 치수를 뭐 다른 치수로 바꾼다 하면 요 치수가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36으로 돌려주면 다시 36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해주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지금 이 형상을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에 필렛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실 이제 이런 필렛이나 못닥이나 홀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모델링에서 기본 베이스에 해당하는 형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삽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리비전과 같이 모델 수정이나 도면 수정이 발생했을 때 필렛 같은 부분이 항상 늘 애를 먹입니다.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뭐 예외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에서는 스케치에서 이렇게 필렛을 넣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필렛과 홀을 넣는 부분을. 보통 이제 홀과 필렛이 동심 조건인 경우에는 필렛을 먼저 삽입하고 홀을 삽입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왜냐면 이제 필렛을 만들고 나면 자동으로 중심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홀을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필렛도 삽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 필렛도 엣지를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지정해줘서 이렇게 넣어줘도 될 거고요. 근데 제가 늘 영상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리비전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되도록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필렛의 사이즈를 R값을 줄이고 싶다, 늘리고 싶다, 수정하고 싶다 했을 때 이 4개를 하나하나 다 수정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필렛을 넣었으면. 근데 연속 필렛을 기능을 이용해서 이 꼭지점을 다 선택하면 하나의 R값만 이렇게 지금 조절하면 다 조절이 되는 거죠.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이 연속 필렛으로 넣어놓은 값은 하나만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요거를 바꾸면 나머지가 다 따라서 바뀌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차피 같은 필렛이라면 이렇게 연동해서 나중에 수정할 때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홀을 삽입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술을 이용해서 홀을 삽입해 줄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대칭 형상이잖아요. 어차피 다 똑같은 형상일 거기 때문에 이 대칭 기능을, 요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죠 하면 정확히 대칭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하고 또 대칭해주면 또 아래 부분도 삽입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졌으니까 돌출을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결합으로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생성해 보면 기존의 원통을 뚫어놨던 게 막혀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빼줘야 되기 때문에 스케치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치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수정하려면 다시 스케치로 들어가서 요거의 사이즈에 똑같은 원통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원통이 아니라 이 원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요 원을 물론 똑같이 원 기능을 사용해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기존에 레퍼런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참조 기능을 사용하시면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조를 선택하시고 이 원을 선택해 주시면 바로 원이 생성됩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다시 돌출하면 깔끔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필렛 부분들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일한 필렛들은 여러 개를 선택해서 한 번에 넣으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고 동일한 필렛이라면 여러 개를 선택해서 한 번에 넣어주시면 나중에 수정할 때도 한 번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도면을 보고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설계자의 습성, 작업 방식에 따라서 동일한 안값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알값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따로따로 히스토리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갑자기 이 필렛이랑 이 필렛이랑 똑같은 알값이었는데 바뀌어야 된다 했을 때 수정하기는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홀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홀은 홀 기능을 사용해서 바로바로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필렛을 먼저 삽입해 놓으면 이 필렛을 기준으로 홀의 중심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 공구값 보시면 세팅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필렛 부분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스냅을 걸어주실 때는 좀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없는지 잘 보고요. 좀 애매하게 생성된 것 같긴 한데 네, 깔끔하게 생성이 됐죠. 자, 옆측 측면에서도 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뚫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부분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진 않죠. 스케치 들어가서 이렇게 똑같이 이 모양대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통 같은 거를 선택할 때 내부 원통이 내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내부점, 내부 하고 스케치 완료됐으면 이 사이즈대로 돌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속도가 되게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중간중간 정지하시면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네미였습니다.